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수업으로는 세 번째 시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은 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산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이제 크게 본다면은 지하철 노선도에 관계된 부분 공부를 했었어요. 노선도에서 출발역에서 도착역을 한 번에 한승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계된 부분이었는데요. 크게 본다면 우리가 한 번에 한승이 가능한지 볼까요?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자, 우리가 이제 노선도를 본다면은 먼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김포공항에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저기서 보게 되면은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선도를 쭉 타고 오니까 2호선인 영등포 구청역에서 갈아타면 되겠네요. 갈아타서 종합운동장까지 한 번만에 환승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계산 문제라는 거죠. 계산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계산 문제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어때요?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논리연산과 산수연산이 수반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산 문제 중에서 결정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결정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봐볼까요? 이제 우리 교과서를 보는 학생은 90쪽을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이 다시 바둑대결을 하면 인간은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세계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고하고 우리 이제 이서들 구단이 이제 이렇게 바둑을 두었는데 결국엔 어때요? 누가 이겼을까, 여러분? 사실은 알파고가 이겼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알파고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학습 방법을 이용한 거죠. 다행히 인간은 한 번 이겼어. 그래서 체면은 딱 세우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됐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이 다시 바둑대기를 하면 인간은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바로 알파고가 이겼지만은 인간은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는 계산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예측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계산 불가능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컴퓨터 이용은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산이 불가능하지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기반을 둔 도전이 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 문제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알파고하고 인간으로 대결하면 인간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 계산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분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 세계 대결이었는데요. 이때도 엄청나게 예측을 많이 했었어. 인간이 이길 것이다. 바둑은 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했는데 알파고가 이겼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번에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이제 성과에 해당하는 거죠.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컴퓨터의 지능을 이용한 거잖아요. 대단한 그런 부분이었지요. 바로 이때가 2015년도 이때 이제 세계 대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만큼 어때요? 인간이 잘하는 부분, 생각하는 능력, 이 부분은 인간이 하고 또 컴퓨터 잘하는 능력을 따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하는데 1차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우리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로
전기기관의 발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기계식 생산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전기기관의 발명이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루어지는데 전기 동력 기반으로 전기의 발명에 해당해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2차 산업혁명 전기의 발명에 해당하죠. 그다음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정보와 자동화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최근 이제 2015년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현재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바로 인공지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드론, 또 뭐 공유경제,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의 가정을 본다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상화, 문제를 추상화하고 추상화라는 의미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또 우리가 문제 해결이 쉬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 설계는 글이나 도형과 흐름선 등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단계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동화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 즉 알고리즘, 이제 우리 설계를 사람이 아닌 컴퓨팅 시스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먼저 추상화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 알고리즘은 이제 흐름들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이 자동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한 내용을 총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제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이 또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사라질 직업으로는 텔레마케터가 한 99% 정도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또 계산을 하는 회계사, 또 뭐 소매점 계산원, 속기사, 또 부동산 중개인이 한 80%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계속 직업이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상황을 예로 추상화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철수야 이제 출발할까? 내 아버지 산 정상에서 점심 먹는 기분은 정말 최고예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집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도착하는데 최소 몇 분이 걸리는지 알아볼까요? 자, 아버지가 아주 등산을 잘하고 있죠. 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3,000m입니다. 아버지의 걸음거리를 살펴보니 보폭은 60cm 정도이고 1분의 평균 50걸음을 걸으시네요. 아빠의 키는 175에 체중은 70kg.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때요? 컴퓨터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추상화 과정을 통해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동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만드는 과정이 자동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는 추상화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추상화 과정은 아까 간수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에 의해서는 먼저 우리가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자동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추상화를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또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문제를 분해하고 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추상화를 적용한 후에는 문제를 명확하고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집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바로 산 정상까지 가는 데는 3,000m라는 거 우리는 계산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당 이제
60cm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6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고, 두 걸음이면 두 배가 되는 거니까 1.2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0m 0분이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닫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바로 이제 한 걸음에 60cm라고, 여기를 보폭을 꼭 기억해, 보폭이 60cm라고 했잖아요. 1분에 50걸음. 그래서 1분에 50걸음을 걷는다는 거. 자, 1분에 50, 자, 여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봐보세요. 1분에 평균 50걸음을 걷는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1분에 50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두 걸음은 어때요? 이제 이렇게 우리 계산이 가능하죠. 50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30분 만에 얼마나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추상화 과정에 해당해야 돼요. 추상화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바로 순차적인 구조로 할 것인가,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에 공부했던 순차 구조, 또 반복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아주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흐름에 따라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거, 순차 구조, 또 선택하는 거, 바로 우리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if문에 해당하잖아요. if문. 또 우리가 if else 이렇게 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if else if else. 반복 구조는 for문, 또 우리가 while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동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설계를 구현하고 이렇게 순서를 짜게 돼요. 자, 이렇게 순서를 짜게 되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10분 이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